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정 대책에 한유총이라고 이게 한국유치원단체 총연합회가 살 길이 없다. 생존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네. 지금 또 반응이. 근데 내용은 뭐 지금 다 공개가 됐는데 비리 내용이 뭐 대출 이자 갖고 단란 주정 가고 뭐 각양각색이에요. 그 점도 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유총의 속내 생존 불가능이다. 이러고 있는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속내가 뭡니까? 비리 유치원 근절이라는 칼 뽑아든 당과 정부. 사과했지만 뻔뻔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오늘 아침에 국공립 40%를 조기 달성한다. 이게 아마 2020년까지 조기 달성한다.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사립도 2020년까지 에듀파인 이 회계 시스템 의무화한다. 누리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교육 목적 외에 사용 시에는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한다. 개인의 사립유치원 설립은 이제 제한하고 설립자나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 아무나 사립유치원 못하게 한다. 이런 이제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지난 15일에 심력기초 죄송하다. 근데 하지만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좀 억울하다. 정부도 문제가 있어요. 이랬던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유치원 비리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설립자의 재산권을 인정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 대책이 나오자마자 너무 충격적이다. 사립유치원 생존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원화 모집 중단하는 유치원이 속출하는데 우리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참 어딜 믿고 아이를 보내야 하나 하는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일단 상황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등록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고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실제로 교사 임금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니 물론 이게가 그 정부 지원금하고 학부모가 내는 유아학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그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을 때는 이거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혼재되어 있으면 이쪽 부분도 일부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이걸 뭔가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벌칙을 가하려고 하면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부 지원금에서 뭐 이게 횡령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법 개정 때 아마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학부모가 내는 유아학비는 그 유치원의 이제 발전과 아이들한테 적정하게 그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 그 어떤 구조라든지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사유재산에 대한 분명히 여기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만 된다고 하면 저는 거의 지금 현재 문제되는 거의 대부분은 저절로 풀린다. 저절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이 바뀌신 게 방금 들은 그 비대위원장 인터뷰는 어제 저녁이고요. 어제 오후 저녁 이러면서 계속 얘기한 거는 그동안의 개인 사업자다. 우리 사유재산 손대지 마라. 그리고 뭘 비리가 있냐. 내 돈 내가 쓴 거다 하다가 어제는 또 교육을 열심히 잘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조금 놀라긴 했는 것 같아요. 충격이다. 우리 이제 못 먹고 산다. 이렇게까지 생존 불가능.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 의원님? 일단 뭐 한일총 입장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에서도 강온 파들 간에 서로 좀 입장 차이가 다른 것으로 나옵니다. 아직 정리가 안 이 된. 대위원장도 오락가락 정도 네네. 같아요. 네. 또 어쨌든 간에 밀릴 수 없다라는 뭐 이제 과거는 물리력을 행사를 했죠. 뭐 여러 뭐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갔는데 이번에는 워낙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지금 뭐 이번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거를 뭐 밖으로 드러내면서 당 정책에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만은 예. 그동안 사실 정부 역할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됐던 것이죠. 맞습니다. 네. 1차적 책임 정부에 있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아까 이제 교육부 측에서 에듀파인이라는 그거를 쓰라고 회계 시스템 하는데 쓰라고. 예. 이번에 보면요 에듀파인을 쓰는 국공립 유치원에서도 그 회계 비리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치원 비리 감사 사례 공립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밀 통장을 만들면 그거를 극복하고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여론에 밀려서 오늘 대책을 내놓고 어쨌든 그 방향은 맞다고 판단합니다만 네, 네. 지속적인 감독 내지는 예. 보완을 해서 이게 맞아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 예. 얼마나 그 근원적이고 뿌리가 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를 좀 더 면밀히 계속적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진환 교수님. 저는 이제 오늘 그나마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당정 대책 그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한유총의 반응을 보면서 생존 불가능 이런 첫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더 이상 비리는 불가능해졌구나 이런 한탄으로 보여요. 그게 뭐냐면 결국 결국 불가능이 아니고 생존 불가능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애들을 돈으로 보고 또 먹는 걸로 장난치고 또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뭐 폐원하겠다 하고 네. 이런 것들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있었는데 또 결국은 분노한 학부모들이 원장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예. 이런 유치원 운영 않겠다는 게 이제 오늘 정부 대책의 어떤 요지일 텐데 시간 걸려요, 근데요 시간이 걸려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해 2월에도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네. 지난해 2월에는요 국무조정실, 네. 교육부, 네.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근데 결국 또 유야무야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결국 정부의 강한 의지인데 이 한유총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걸 용두사미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또 조용해지겠지. 올 2월에도 발표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올 2월에도 발표했던 거죠. 확대한다고 신증설 계획을. 결국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정부 당국의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 예, 당장이 예. 방향은 맞습니다. 예. 그럼 과연 내년 당장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거는 된대요. 그다음에 또 이행 의지가 더 중요한 거죠. 예,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학부모들은요. 예. 좋아요. 방향은 찬성하는데 예. 당장 내년 3월에 우리 애를 지금 유치원 동네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이번에 문제됐던 유치원이고 뭐 비리 유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딴 데 못 간다니까. 딴 데 못 가지 멀어서? 않습니까? 학부모와 유치원 원장과 유치원 간의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있는 학부모들의 어떤 현실적인 대책, 네. 소위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같이 지금 강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학습권 보장 방안 저희가 여기서 누차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폐원한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럼 애들 엄마 어떡하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교육청별 현장 지원단을 파견해서 주변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 지금 현실적 대책은 그래요. 그런 그리고 정도지요. 네, 그럼 또 공정히 각 조사하고 제재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또 특수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사정이 그런 다 것도 좀 다르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도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거예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김성환 평론가. 정부 대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우리 앞으로 생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립유치원이 한유총 소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회원 아닌 유치원도 있어요. 한 1,000곳 정도가 가입해 있는 전국 사립유치원연합도 있어요. 예, 예. 거기서는 정부 방안 수용했거든요. 예. 거기선 그러면은 잘 살고 이쪽은 다 죽나요? 예. 한번 한유총에 물어보고 싶어요. 한유총 가입돼 있는 유치원은 정부 대책 발표하면 전부 다 생존 불가능하고 다 없어지는 건가요? 줄여서 해놓으니까 모르겠네. 지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있고 전국 사립유치원연합회. 연합이 있어요. 전국 사립유치원연합. 한 1,000곳 정도 가입해 있는 곳이에요.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인데 또 다 똑같이. 똑같은 사립유치원인데 여기는 그러면 생존하고 저쪽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들어갈 때? 그거는 그 자율적으로 가입을 한 거죠. 설립자가? 네, 그렇죠. 나는 여기 단체에 들어가겠다. 네, 나는 이쪽으로 단체가 가겠다. 두 개란 말이죠? 예. 근데 이쪽은 그러면은 사립유치원 아니고 저쪽만 사립유치원인가요? 이거 한유총이 설명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유총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로
따로 하나 단체가 또 만들어졌다. 네. 지금 이제 그러면서 그쪽에 가입한 사립 유치원도 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 사립 유치원은 사립의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거 하나도 보장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처음부터 굉장히 처지나 조용하시네요, 상황은- 진짜. 지금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네. 방안에 대해서. 아, 이렇게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예.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온다. 예, 예. 한유총은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예. 믿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사유재산 인정해달라고 하잖아요. 사립유치원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사유재산 인정해달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건물하고 땅, 이거 우리 투자한 거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교육사업 하지 마시고 부동산 임대업 하면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둘째로는 유치원 회계 자율성 인정해달라,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자기 마음대로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애들 급식에도 제대로 사용 안 하고 교육에 제대로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자기 집 가계부 쓰듯이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 오늘 이제 나온 대책 중에서 월장, 월급여는 뭐 제한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죠? 원장 얼마 이상 못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원장 얼마 이상 받는다는 거는 오늘 대책이 없고 유치원비 상한선은 유치원비는 뭐 20만 원 이상 못 받는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이번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생존이 갑자기 불가능해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1년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다 죽는지 안 죽는지. 너무 무섭게 말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갑자기 이렇게 딱 진행하다 이렇게 갑자기 충격적인 건 아니, 같이 살 길을 찾아야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완전히 적대적으로만 가시면 안 돼요. 어른들답게.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교육부도 다시 또 유치원 총연 앞에 얘기도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뜻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잘하시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유치원을 마치 무슨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가면은 그것만이 능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어쨌든 애들은 그 유치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도록 양특보님 얘기해 주세요. 네네. 불안하지 않게 해야 돼요. 어쨌든 안심할 수 있도록. 이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유치원에 대한 그 기본 인식이 교육기관이라는 데 인식을 이제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예. 유치원은 초등학교 이상의 어떤 학교라는 그런 개념보다 그냥 가정과 좀 친화적인 그런 뭐 어떤 것으로 보육, 과거에 그렇게 인식되어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기관이다, 공익단체다라는 그런 인식의 그 전환이 있어야 되겠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단체의 그 권익 표현도 하되 네, 네. 자율적으로 자율성도 인정하면서 공공성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무슨 공통함수를 갖다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국가도 너무 강경한 그거보다 네. 이렇게 합리적인 단계별로 공익성을 갖다 한 단계 이렇게 레벨업 시키는 그런 그렇죠.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도 단계가 필요하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저는 이게 유원회 장관 그 성명을 보면서 네. 바로 이게 그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는요, 바로 이게 자기 책임과 반성이 없어요. 이제까지 이게 유치원 부실 감사하고 그다음에 공개를 안 한 게 누굽니까? 전직 장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교육부가 먼저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없고요. 또 이게 두 번째 없는 게요. 네. 한유총에 우리나라에 78% 3,300곳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중에 대다수는 정말 이게 자기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사교육에 헌신해온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에 뭐 대한 이게 교육자도 고마움은 있을 수 없고 있겠죠. 네. 일부 비리를 가지고 마치 이게 전체 비리인 것처럼 정권의 어떤 정책 파트너로 인정을 못하겠다. 네. 차라리 다른 이게 그 900국 가입된 좀 전에 김성환 평론가 말한 이 단체하고 이게 협조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게 오늘 정책을 제가 이래 적어봤는데 네. 유아교육에 철학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 이게 국가주의가 강화된 겁니다. 국공립 확대부터. 예. 그런데 이 국가주의 강화로 과연 이게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인 유아교육이 되느냐? 예, 예. 저는요, 항상 이게 법대로 지원금 있죠. 이걸 이렇게 바우처로 주면 딴 데 못 쓰잖아요. 네. 이렇게 바우처로 지원금을 학부모한테 줘서 학부모가 이게 모든 걸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시장 자율에 맡기면 그럼 이게 잘 되는 유치원은 흥하고 또 이게 잘못하는 유치원은 망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그게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이 되지. 공무원만 잔뜩 늘려서 국공립이 40% 100% 하면 과연 이게 유치원이 획일적인 교육으로 이게 정상적인 교육질이 높아지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동안에 근본 잘 하라고 믿고 정책이 준 거 잘못된 아니에요. 한 번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믿고 줬지 무슨 뭐 시장 자율에 맡겨서 뭐 학부모 돈 줘가지고 내면은 그럼 그 돈 들어가면은 그거는 바르게 쓸 것 그럼 이게 같다는 국공립은 인식이 비리가 안 되잖아요. 그 신뢰가 예를 들어 이게 잃었어요. 사실. 공무원들의 사립 행령 사건도 많습니다. 일부지만 예. 어?
무슨 시장 자율로 가요? 원장 자율로 가지. 별 5만 대 다 썼던데요, 뭐 돈을. 그러니까 그 인식이 일부 잘못됐다. 그거 한유총도 인정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처음부터. 그래야 다른 그렇지 않은 회원들, 유치원들 명예를 지켜주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뭐 헷갈리게 뭐 막 전부 다 뭐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지 마라 뭐.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 얘기 중에서 그 부분은 잘해오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인센티브를 차라리 하든지 예. 보조금도 이제 차등 지급을 하든지 뭐 이래야지 잘한 사람도 살맛이 날 거 아니에요. 김학의 변호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원래 어느 정권이든지 교육 개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뭐 대학교부터 시작해 초중고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 유치원 지금 운영자들도 그렇고 유치원이 좀 학교다. 예, 이런 인식이 좀 머릿속에 좀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은 학교거든요. 사립학교법 예. 적용 대상이고. 예.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예. 오늘 정부가 발표한 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일단 뭐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굉장히 확대하겠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예산도 지원이 좀 필요한 거, 재원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면 땅값이 비싼 동네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이라 이런 데에다가 지금 유치원에 거기다 부지를 당장 사기가 딴 데 10개, 100개 지을 걸 돈 들어갈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거든요. 쉽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예. 일단 이 국가 회계 시스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상당히 허점이 있는데 예. 사립 유치원 자체는 이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네.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적극 당장 예. 해야 될 거고 누리과정 지원금 보조금을 전환해서 이 돈을 뭐 명품백을 산다든가 예. 자식들 뭐 등록금을 쓴다든가 술값에 쓴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게 이 두 예. 부분은 사실은 뭐 발표할 게 아니라 올해 내에서도 바로 지금 뭐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내년이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을 네. 정부가 좀 책임지고 이 부분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거 아니에요? 차 보험료 내고 뭐 대출 이자 내고 단란 주정 가고 원장 자녀 대학 등록금 내고 유치원 비리 감사 사례가 사립뿐만이 아닙니다. 공립도 전체 감사 내용 이제 비리 사례가 발표됐는데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유치원에 일단 입금된 돈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위반 과태료 그것도 원비로 내야 되고 유치원에 들어온 돈이니까 설립자 국민연금 당연히 설립자가 애쓰고 설립했는데 그거 내야 되고 사고가 났다 그거 유치원 하느라고 왔다 갔다 바빠서 하니까 그거 합의금 내야 되고 원장 자녀 난 딴 데서 버는 돈이 없는데 그럼 내 자녀 등록금 어디서 내? 유치원에서 내야지. 그것도 당연하고 개인 의류 화장품 김치냉장고 그거 유치원 하느라고 필요하니까 샀죠. 경조사비 유치원 하면서 사회생활 하니까 뭐 한유총 누구 경조사 하면 가야지 또 뭐 여기 또 유치원 돈으로 써야지 그거를. 라고 생각하시고 썼는데 국립 사립 비리 유치원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실시간 검색어 지금 상위권에 등극했습니다. 네. 해명을 지금 잠깐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교육부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반쪽짜리 감사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감사는 뭘 하는가 하면 교비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돈이 지출된 것만 다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비 계좌에서 지출될 수 있는 항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언론에 발표되었듯이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물건을 사거나 또 개인적으로 차량에 그걸 넣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비리냐? 교비 계좌를 중심으로 지출된 항목만 보면 비리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설립자가 이 돈이 나가기 전에 자기 돈이 국가의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의 부담금 외에 자기 개인 돈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 돈만큼은 우리가 법에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돈도 내 돈이고 유치원 교비도 내 돈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